위험도 판정표 이해하기 시간입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온 부분이 위험도 판정표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위험도 판단 요소, 위험도 판정표, 최종 위험도로 나누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험도는 물질별 최대 보유량 산정 단위인 사업장 단위로 산정하고 작성에 관한 규정 절차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운영 단위로 구분하여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도 위험도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합니다. 위험도 분석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 단위로 하여 사고 시나리오만을 대상으로 분석합니다. 즉,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 이상으로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 역량 범위가 사업장 부지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는 위험도 분석에서 제외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위험도 판단 요소입니다. 위험도 판단 요소에서는 사고 빈도 점수가 있습니다. 이 빈도 점수는 사고 시나리오 개수의 합과 사고 시나리오 시설 빈도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고 시나리오 개수의 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관리 부분을 클릭하시고 사고 시나리오로 구분되어 있는 개수를 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시나리오가 2개 나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고 빈도 점수의 두 번째 사고 시나리오 시설 빈도의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사고 시나리오 관리를 클릭하시고 시나리오 관리 부분에 사고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개시사건 완화 장치를 선택하시고 개시사건의 고장률을 확인하십니다. 앞서 시나리오 분석하시면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셨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고 시나리오 시설 빈도는 개시 사건에 따른 빈도 수와 그 개수의 곱으로 사고 빈도를 산출합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은 염산 탱크로리 같은 경우 배관 파열 선택하고 배관 누출, 상압 탱크 파열 누출, 플랜지, 그 다음에 탱크로리였기 때문에 입출하 누출 사고를 선택했습니다. 이 시설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빈도값이 주어졌고 그거에 따른 개수들을 선택해서 각각의 사고 빈도를 구하고 그 빈도의 합을 한 것이 이 염산 탱크로리의 사고 시나리오의 사고 시설 빈도값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염산 탱크도 같은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각각의 시나리오의 시설 빈도의 값을 합한 값이 이 사업장의 사고 시나리오별 시설 빈도의 합이 되겠습니다. 즉, 탱크로리의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값과 염산 탱크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값의 합인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이 사업장의 사고 시나리오별 시설 빈도의 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고 역량 점수입니다. 사고 역량 점수는 사고 시나리오 거리의 합과 주민수의 합으로 산출합니다. 먼저 사고 시나리오 거리의 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관리 부분에서 장애 거리의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70.1, 76 이렇게 장애 거리 나간 합을 사고 시나리오 거리의 합으로 산출합니다. 또한 주민수의 합도 산출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주민수의 합은 주변 지역 환경평가에서 작업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거주하는 주민 수와 역량 범위 내의 근로자 수를 산출합니다.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주민은 거주민은 공단 내에 0명으로 산출하셨고 근로자를
150명으로 입력하셨기 때문에 주민이 150명이 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코라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입지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장 근로자 수를 미포함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험도 분석을 보겠습니다. 시나리오의 각각의 명칭에 따른 시나리오명과 시나리오 빈도, 장애 거리, 주민 수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점수들을 가지고 위험도 판정표에서 우리 사업장의 위험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인 위험도 판정표 들어가겠습니다. 각 구간마다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 구간 점수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예시로 작업했던 것들의 각각의 점수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시나리오가 2개였기 때문에 구간 점수는 0점입니다. 사고 시설 빈도 또한 0점, 시나리오 거리의 합은 2점, 주민 수는 0점입니다. 그래서 사고 빈도 점수, 사고 역량 점수를 각각 산출하였습니다. 판정표는 사고 빈도 점수와 사고 역량 점수의 매트리스 기법으로 나열되어 있고 전부 0에서 6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예시한 내용에서는 사고 빈도 점수가 0점, 역량 점수가 2점이었기 때문에 그 만나는 지점이 다 구간에 들어와서 이 사업장의 경우 다 위험도 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코라에서는 6번에 보시면 위험도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분석을 클릭하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결과를 산출해 줍니다. 앞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각각에 대해서 도하고 구간 점수를 확인하였지만 프로그램에서 위험도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 산출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최종 위험도입니다. 우리는 앞서 위험도 판정표에서 등급을 알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위험도는 평가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데요. 어떻게 결정해 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위험도에는 증감 요인을 감안한다고 했습니다. 증가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요인은 사고 시나리오가 환경 수용체 및 각종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 점수를 추가로 받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은 아니고요. 빈도 점수와 역량 점수에 각각 1점씩 해서 최대 2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종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거리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러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300명 이상의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설들이 있을 경우 각종시설에 편승됩니다. 또한 교육시설이나 관광시설,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도 각종보호 대상에 편입되니까 최종 위험도에 가만히 될지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감소 요인입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 기준 및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고 안정성 확보 방안을 더 제시할 경우 위험도 판정표 점수에서 감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설치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이 정하는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소 역시 빈도와 역량 부분에서 각각 1점씩 최대로 2점 감소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2점씩 받으실 수 있고 다 위험도를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2점을 추가로 더해서 위험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가군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가에 있는 사업장이 안정성 확보 방안을 아주 잘해서
2점의 감소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군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한 등급 정도의 차이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최종 위험도가 결정되면 이 위험도는 사업장의 안전진단 주기를 결정해 줍니다. 가 사업장인 경우에는 10점 이상으로 주기가 4년 되겠습니다. 나는 6점과 10점 사이로 8년, 다는 6점 미만으로 12년 되겠습니다. 종전의 장애평가 정보에서 고중저의 위험도 등급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위험도 판정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